자, 세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결혼 안 해서 후회면 그냥 후회로 끝나지만 결혼해서 후회해서 이혼하려면 경제적, 정신적 타격이 어마어마합니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참 결혼이라는 게 어려운 게 그런 거예요. 뭐 결혼하는 것 자체도 어렵지만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건 더 어려운 것 같아. 저는 우리나라가 앞으로 지금 이혼율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확실한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 세 가지가 있지. 일단 첫 번째는 영끌적인 붕괴예요. 영끌적.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영끌적의 절대다수는 가정을 이룬 사람입니다. 가정을 이루신 분들이 영끌을 했는데 그 영끌적이 지금 위기 단계에 직면해 있다. 많이 들으셨죠? 그래서 영끌해서 이제 이거를 이제 해결하지 못하면 가정의 문제로 번지면서 서로 간에 갈등이 생기면서 이혼까지 가는 사례가 많으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건 저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 부동산 관련 분들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왜냐, 영끌적인 손을 댄 분들의 절대 다수가 결혼하신 분들이니까. 신혼부부도 있고 자녀 있는 분도 있고. 영끌 위험하다는 얘기는 매일같이 등장하잖아요. 지금 여기서 또 빅스텝으로 또 금리 올려버리면 정말 힘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거래도 안 되는데.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최근에 나온 마통론. 이 마통론 이게 파장이 엄청 심한 것 같아. 이걸 그냥 장난으로 받아들이면 안 될 것 같아요. 이 케이스가 좀 있나 봐, 이게. 근데 정말 마통으로 결혼했다고 하면 이거 정말 나쁜 사람입니다.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이건 취집의 단계를 넘어서 일종의 범죄입니다, 범죄. 사기친 거잖아. 근데 이게 마통이 파장이 심하다는 건 실제 이 마통 케이스가 결혼 사례에 많이 있다는 거죠. 만약에 마통을 했던 사실을 남편이 알면 혼인관계 유지할 수 있을까? 난 배신감 많이 들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거 분명히 이혼 도장 많이 찍을 것 같습니다. 혼인 무효성도 많이 갈고. 그래서 앞으로 그 이혼 법정에서 이런 걸로 소송 쟁점 단춤 많이 일어날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설거지론. 세 번째는 설거지론. 사실 남자분들 요즘에 이제 결혼해가지고 내가 돈 벌어준 기회고 용돈 받아 쓰고 여기에 대해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옛날에 비해서. 내가 혼자 살면 넉넉하게 사는데 결혼했기 때문에 용돈 받아 생활하는 거. 돈 관리도 못하고 그런 생활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남자들도 이제 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내가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그래서 이런 걸로 올해부터 이혼율이 좀 올라갈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혼하면 사실 데미지 어마하죠. 뭐 여자분도 그렇겠지만 사실 남자 입장에서 경제적으로 봤을 때 남자가 솔직히 월등하게 타격이 큽니다. 왜냐? 우리나라 결혼에서 결혼에 대한 상당 부분의 지분을 남자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나라 이혼 제도가 사실 공정하지 못하죠. 남자분들이 위한 제도가 아니죠. 여자분들이 위한 제도죠. 엄밀히 말하자면. 재산 분할에 있어서. 그래서 이거 바뀌어야 된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려요. 사실 남자들이 결혼하기 싫은 이유도 이혼 제도에 대한 불만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재산 분할에 대해서. 그래서 결혼하다가도 사실 많이 꺼려져요, 이게. 워낙에 요즘 이혼 사례가 많다 보니까. 앞으로 더 등장할 가능성도 크고. 그렇게 해서 이혼하면 돈도 돈이고 멘탈도 많이 깨지죠. 왜냐면 이혼이라는 게 뭡니까? 서로 정말 안 맞아가지고 도저히 솔직히 꼴도 보기 싫어가지고 이혼하는 거잖아. 그냥 서로 에이 뭐 결혼생 아닌 것 같아서 깔끔하게 끝내자. 그런 케이스 많지 않아요, 여러분. 험한 상황 많이 가거든요. 이혼 과정 중에. 그렇게 해서 이혼하면 사실 좀 정상적인 사람으로 살아가기 힘들어요. 손해도 심하고. 그래서 이 결혼도 정말 신중해야 되는 거죠. 앞으로 뭐 대한민국이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느낀 그렇습니다. 지금 이혼율에서 올라갈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충분히.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앞가림이 안 되는 사람은
결혼을 하면 안 됩니다. 남의 집 귀한 아들 혹은 딸 인생 망치는 죄를 짓는 겁니다. 그런데 내 앞가림이 되는 사람이면 굳이 결혼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결혼하겠다면 어디까지나 자기가 원해서 배우자에 대한 제대로 된 책임의식을 갖고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 나이든 아저씨들이 집에 들어가기 싫다고 밖으로 떠돌면서 하소연하고 자기 아내와 자녀들을 비난하는 건 많이 쳐도 반만 믿습니다. 난 밖에서 돈 벌어오니까 내 책임은 다 끝났고 내가 해야 할 일은 끝났다. 이렇게 굳게 믿는 사람들을 적지 않게 봤기 때문입니다. 그건 내가 혼자 먹고 살려고 해도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고요. 내가 내 가정에 들어가면 남편으로서 아빠로서 해야 할 역할과 책임이 있습니다. 라고 적으셨는데 마지막 내용이 좀 이상하네. 마지막 내용이. 일단 자기 앞가림이 안 되는 사람은 결혼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자기 앞가림은요. 일단 빚이 있는 사람들, 채무가 있는 사람들, 그리고 제대로 된 직장을 다니고 있지 않은 사람들, 그리고 경제관념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은 결혼하면 안 돼. 근데 이렇게 되면 결혼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꽤 많아집니다. 죄송하지만 이것도 여자분들을 좀 대해서 좀 얘기하고 싶은 게, 우리가 결혼을 하잖아. 결혼을 전제로 까면 남자들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상태에서 결혼으로 안 들어와요. 조건이 된 상태에 들어오는데 남자들이 불만이 그거야. 내가 결혼하려고 아가씨를 만나는데 이 사람들은 나이도 나이지만 도대체 뭐하고 산 거야? 뭐하고 살았길래 돈 이거밖에 못 벌고 가진 게 이거밖에 없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바라는 게 많지? 이런 케이스 꽤 많단 말이에요. 여기 말한 자기 앞가림이 안 되는 나이 많지 않은 사람들, 결혼하면 안 되죠. 결혼하면 안 되는데 문제는 그런 분들이 결혼 시장에 자꾸 들어온다는 거야.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들어오시면 안 돼. 양심이 있다면. 그런데 내 앞가림이 되는 사람이면 굳이 결혼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결혼을 하겠다면 어디까지나 자기가 원해서 배우자에 대한 제대로 된 책임의식을 갖고 해야 합니다. 근데 그 책임의식이라는 게 너무 한쪽에 쏠려 있어요. 같이 배분해야 되는데 한쪽에 너무 쏠려 있어. 특히 경제적인 책임이 너무 심해. 이 책임의식이 각각 이제 비슷하게 지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대한민국 결혼은 너무 한쪽으로 일방적으로 많이 쏠려 있어요. 경제적인 책임, 가정의 책임이 너무 남자 쪽에 많이 쏠려 있어. 서로 양보하고 비슷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이 책임을 좀 줄인다거나 양쪽이 같이 줄인다거나 해야 되는데 이걸 안 줄이고 있잖아요. 여러분, 남자도 솔직히 얘기합시다. 책임의식을 얘기했는데 똑바로 얘기합시다. 이 책임의식이 공정합니까? 공정하다 얘기할 수 있어요? 지금의 우리 결혼하신 분들 보면 돈도 잘 벌어와야 되지만 가정에 충실해야 되고 육아 살림도 거들어야 돼. 와이프는 전업주부인데. 지금의 결혼을 보면 지금 결혼하신 분들은 책임의식 가지고 하는데 정작 여자분들이 책임의식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을 쉽게 쓴다거나 돈 관리 못한다거나 이것저것 많이 바란다거나 자기는 전업주부인데 독박 육아를 비밀로 자꾸 육아 도와줘야 된다 얘기한다거나 오히려 책임의식이 결여된 행동을 더 많이 해. 한쪽은 책임의식을 너무 많이 갖다 지고 또 한쪽은 책임의식을 빼려고 하고 책임의식에 대한 밸런스가 완전히 깨져버렸어요. 결혼에서. 그리고 좀 나이든 아저씨들이 집에 들어가기 싫다고 밖으로 쳐돌면서 하소연하고 자기 아내와 자녀들을 비난하는 거 많이 쳐도 반만 믿습니다. 근데 이분도 약간 꼰대끼가 있네. 이분도 약간 좀 포도당이 많이 들어가셨네요. 달달하시네. 이 댓글 다신 분도. 내가 내 가정에 들어가면 남편으로서 아빠로서 해야 할 역할과 책임이 있습니다. 근데 대한민국 남편들이 힘들어요. 한번 생각해봐. 이 댓글 다신 분도 아직 이 아버지 이분들의 입장을 몰라. 이분도 내가 보니까 제형적인 MZ세대라고 하죠. 개인주의 강한.
그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 나이 든 아저씨들이 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사실 나도 이해를 못해. 나도 나이 든 아저씨들이 집에 안 들어간 이유가 왜냐하면, 일찍 들어가도 있잖아요. 내가 얘기 들어봤거든요. 나이 든 아저씨들 집에 안 들어가냐. 일찍 들어가도 자녀들이 날 피한대요. 아버지하고 이제 대화하는 걸 좀 꺼려하고, 엄마 편에 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엄마 편에 드는 경우가. 엄마하고 이 시간이 많다 보니까 아버지는 소외되는 거지. 아버지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려고 해도 잔소리한다고 피한다거나, 돈 안 주면 뭐 같이 쓰려고 하지 않는다거나, 그런 경우를 많이 겪는데요. 서운함 많이 느낀대. 자꾸 그런 걸 이제 많이 겪으니까 집에 일찍 들어가서 뭐 하냐. 그냥 집에 가서 그냥 빨리 자고, 서로 안 보고 하는 게 편하다는 거예요. 자녀 키우는 분들이 그런 얘기해요. 자녀들이 사춘기 되면 아버지 피한다. 부담스러워한다. 그리고 말대꾸 같은 거 심하다. 뭐 요즘 애들 뭐 때리지도 못하는데. 서로 부담스럽다. 뭐 일찍 가서 뭐 하냐. 이런 일도 있거든요.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이 댓글 다시 뭐 마지막 여기 내가 내 가정에 들어가 남편으로서 아빠로서 해야 될 역할과 책임. 근데 그게 너무 가져가다는 생각은 안 해봤어요? 보통 나이 든 아저씨들이 하는 일이 절대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야. 편한 일이 아니에요. 몸 고생하는 일이야. 어. 직장 일찍까지 가가지고 쇠가 빠지게 일하고 또 집에 가서 아빠로서 해야 될 역할과 책임을 또 다하게 되면 그분들은 뭐 어떻게 버티라는 거죠? 너무 이런 걸 당연하게 요구한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역할과 책임. 아니, 책임하고 있잖아. 역할이 책임하고 있잖아요. 보통 아빠로서 해야 돼, 남편으로서 해야 될 역할은 돈 벌어주는 기계 아니야. 기계 역할을 잘하고 있잖아요. 남편으로서 가장 중요한 게, 가장으로 중요한 게 뭐예요? 돈을 제때 가져다 주는 역할이잖아. 밖에 늦게까지 일해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살림하고 이렇게 또 해봐. 그러면 남편분들은 어디서 또 휴식을 하냐고요? 뭐 하면서 지내냐고. 물론 뭐 요즘에 그 아버지들이 꼰대 같다 이건 있는데 왜 그분들이 밖으로 싸러 다니는지 얘기를 들어봐야 될 거 아니야. 무조건 나쁘다고 하기 전에. 사실 좀 그래요. 너무 보면 요즘 미디어나 정서를 보면 여자 쪽으로 너무 이해가 가 있고 남자 쪽에 대한 이해는 없어. 아버지에 대한 이해는 없단 말이야. 아버지는 항상 소외받고 관심받기 대상이고 말없고 그냥 돈만 벌어다 주고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아버지를 굉장히 외롭고 힘들거든. 이 댓글 다신 아버지도 힘들지 않았을까요? 아버지하고 대화를 나눠본 적은 있어요? 아버지의 고통이 뭐든지는 한번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보통 못 듣죠. 아버지들은 굉장히 무뚝뚝하시죠. 아버지도 소갈이 많이 하고 고충이 많아. 더 많지, 소시. 엄마야 표현하지만 아버지는 표현하지도 않아. 그분들이 할 말이 없어가지고 표현 안 하는 게 아니라 할 말은 있지만 남자는 이유로 얘기할 것이 없는 것 뿐이에요. 대한민국 아버지도 외롭고 힘들어. 내가 느끼는 거는. 아버지도 할 말 많고 하소연할 거 많지만 정작 가족들한테는 그 얘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참고 사는 거죠, 참고. 그 소갈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 적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 돈 버는 기계의 삶이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고충이 많은지 한번 생각해 봐. 오히려 자녀 키우는 것보다 더 고충이 많을 수도 있어요. 진짜로.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을 해. 정말로.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정말로. 아버지의 노고나 아버지의 어떤 그런 그 책임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해야 돼요. 어머니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지만 정작 아버지의 어떤 그런 책임에 대해서는 아무 말이 없잖아. 이거 자체가 잘못된 거야. 이 댓글도 보면 그런 거예요. 아버지가 이제 가장으로서 기본적으로 밥벌이 하는 것만으로 기본적인 책임과 역할은 다 하는 거야. 근데 이거는 뭐 너무 당연하다는 얘기하잖아요. 언제부터 당연한 겁니까? 언제부터? 밖에 나가 쎄가빠지 일하고 또 집에 와서 이거 역할 책임 다 하라고 하면 과연 그거를 받아들이고 열심히 할 아버지도 얼마나 있을까? 이것도 본인이 아버지가 돼봐야 돼요. 아버지가 돼봐야 지금의 아버지가 얼마나 힘든지 알 수가 있어요. 댓글 다신 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세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